네, 안녕하세요. 12월 14일 브라운백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쿼커스고요. 이제 쿼커스가 뭔지 또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네, 많이 들었죠?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그다음에 이거와 쿼커스가 무슨 관계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GraalVM이라고 있는데 GraalVM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서머리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네, 우리는 항상 뭐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한다고 얘기를 하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뭐 MSA로 만들고 컨테이너로 만들고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뭐 리듀스 코스트, 뭐 리플레이스 위드 사스,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거를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한다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CI/CD, 컨테이너.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쓰고, 뭐 다른 폴리글랏 언어도 많이 쓰죠. 뭐 노드.js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고 언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자바를 계속 이용을 해왔고, 그다음에 개발자도 충분히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충분히 많고, 그래서 이제 자바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도 이제 뭐 MSA로 한다고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리프트 앤 시프트로 이제 클라우드를 그냥 올리는 수준이고, 아직 MSA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바가 굉장히 개발자도 많고 이제 쫙 널려 있는 상태인데, 그 자바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그냥 스프링 부트를 가지고 뭐 REST API를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컨테이너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형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를 구현을 하는 자바 진영에서는 이제 스프링 부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그에 관해서 이제 이클립스 재단에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표준으로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바를 계속 하던 사람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스프링 부트고, 그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스프링 부트는 뭐 일단은 오픈 소스가 아니니까, 오픈 소스지만 이제 그 뭐 많은 업체들이 한 게 아니니까 여기 여러 업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스펙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같은 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뭐 여기에 6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작성을 지원한다든가,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통합, 뭐 시작 시간, 메모리 소비, 이게 중요하죠. 빨리 시작되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는, 그다음에 반응형 어플리케이션도 되고, 최신에 이제 JDK, 그다음에 뭐 웨브시스템 통합,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시작 시장과 메모리 소비, 이게 굉장히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컨테이너가 빨리 뜨고 이제 지속 그 메모리도 작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레드햇 데브네이션 컨퍼런스에 소개돼 가지고 뭐 IBM과 뭐 레드햇,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업체하고 이제 연합해 가지고 자바용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스펙이 만들어졌고요. 타깃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자바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클립스 재단에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원래 자바의 J2E가 이제 이클립스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자카르타 2가 됐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바 이게 너무 크다 보니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스펙 중에 일부분을 떼서 여기 밑에 보면 작사레스, CDI, 뭐 JSON-P 같은 그런 부분을 떼서 이제 스펙을 만들고 요거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2021년에 이제 최종 5.0이 나왔고 시작을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참여한 업체들은 여기 보시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라클도 있고 IBM도 있고 저 레드도 있고 이런데 구이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이 업체마다 자기의 언제 뭐랄까 임플리멘트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펙에 따라서. 그래서 만들어져서 지금 임플리멘트 된 게 여기에 보시는 여러 가지의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임플리멘트 되어 있죠. 저희 헬리돈이라는 거는 오라클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포커스는 이제 레드햇에서 하는 거고, 레드햇에서 하는 거 중에 여기 중간에 쏜테일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영역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파일 이런 영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프링을 하던 사람들이 마이크로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에는 이제 쿼커스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쿼커스를 봤을 때 비슷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REST API 지원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지원하고 굉장히 많은 뭐 그 뭐죠? 그 디펜던시 인젝션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고 뭐랄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 어노테이션이 좀 다르다던가 이런 부분만 있지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항목들은 다 비슷합니다. 내부 구현이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코커스에 보면 이제 스프링의 사용자를 이제 코커스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매핑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이 하는 일과 마이크로 프로파일이 하는 일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 진영에 스프링 쪽도 있고 마이크로 프로파일 쪽도 있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임플리멘테이션이 쏜테일이나 뭐 코커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헬리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오라클에는 이제 헬리돈이 있을 거고요. 이제 레드햇에는 쏜테일 옛날엔 이제 쏜테일 지금은 이제 코커스가 되겠는데 그 레드햇에서 나온 도큐멘트 중에 모놀리스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이전을 위한 개발자 가이드라는 도큐멘트가 있어요. 여기를 쭉 보면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쏜테일이 있죠. 오픈스택 기술을 해서 쏜테일에서 이제 이클립스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인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end of life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we recommended using focus나 그다음에 예, 요 두 개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커스를 지금 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커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 있고 이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쿼커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코커스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그냥 제가 정의한 건데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바의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라면 뭐 스프링도 있지만 이제 코커스로 시작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커스가 뭐냐 한번 봐야겠죠. 왜 스프링하고 코커스하고 뭐가 다르길래 우리는 이렇게 코커스를 밀고 있느냐. 요건 이제 코커스의 홈페이지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 윗단에 보면은 스포소닉, 그다음에 서브토믹, 그다음에 자바. 라고 서브아토믹 자바라고 돼 있죠. 네. 초음속, 그다음에 아원자 자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자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홈페이지에서 이제 포커스 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퍼스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 컨테이너 퍼스트라는 거와 개발자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맨 끝에 이제 디벨로퍼 조이라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이제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 좀 더 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빠른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제 그림인데 여기 뭐 간단하게 이제 REST API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트래디셔널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 요거는 이제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4.3이 되는데 쿼커스로 했더니 0.937 세컨드고 이거를 네이티브로 했더니 0.016 세컨드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이제 부트 타임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메모리도 작게 먹고 그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시작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요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쿼커스가 나온 배경은 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그 대부분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쿠버네티스로 채택을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자바 모델과는 좀 틀려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힙을 이제 크게 잡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있으면 이제 힙을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담고 그다음에 한 번 로딩이라고 한 번 시작이 되면 일단은 그게 뭐 2, 4, 3, 6로 도는 거죠. 절대 내려가면 이제 장인 거죠. 내려가기 전에 이제 계속 도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에서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빨리 교체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빨리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돌이 있는 상태인 거죠, 자바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바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개발자도 많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그다음에 실력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쿠버네티스를 채택해서 이거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뭐 다른 언어나 폴리글라스 다른 언어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자바 개발자들이 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투자도 생기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바를 잘 운영한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자바에 대한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굉장히 많은 뭐 어플리케이션과 서드 파티 제품이 있는데 요거를 쿠버네티스하고 결합을 해서 어떻게 좀 잘 사용하면 좀 더 익숙하고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자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잘 돌 수 있는 자바가 필요성이 이제 증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자바를 보면은 모노리틱이죠. 일반적인 자바. 이제 OS 위에 JVM이 있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뭐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데 굉장히 생명 주기도 느리죠.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바꾸고 뭐 로딩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무조건 거의 1기가 이상은 기본이죠. 그다음에 시작 시간도 딱 해서 서비스가 될 때까지가 10몇 초가 걸리는 앞에 로딩 타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인제 스프링으로 넘어갔죠. 스프링이 넘어가면서 인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인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인제 그 서비스의 인제 생명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작게 되는 그 상태지만 어차피 이것도 자바기 때문에 앞에 로딩하는 부분 그다음에 메모리도 일정 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옵티마이즈해서 JVM 자체를 어떻게 좀 옵티마이즈 해 볼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쿼커스고 특징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당연히 이제 스프링처럼 하는 거고 굉장히 부팅 타임이나 메모리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때 인제 시작을 하고 뭐 계속 오면 이제 그때그때 계속 빨리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리스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JVM 머신, 핫스팟 요거를 옵티마이즈 했기 때문에 요런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 요 특징이 인제 컨테이너 퍼스트에 대한 특징인 거죠. 컨테이너 퍼스트를 보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빌드 시간 처리, 그다음에 리플렉션 사용량 감소, 그다음에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최고의 수준의 지원, 네이티브 이미지 사전 부팅, 그다음에 뭐 쿠버네티스 베어 메탈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빌드 시간 처리가 줄어든 거, 그다음에 빌드 시간에 모든 걸 처리해서 이제 실행 시간이 되게 줄어든 거하고, 그다음에 GraalVM 지원한다는 요 2가지로 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시간 처리는 뭐 이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위쪽에 이제 트래디셔널 프레임워크는 빌드 타임에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만들어서 뭔가를 패키지가 이렇게 자료 파일이 딱 만들어지면 이거를 실행하는데, 이제 JVM이 실행하겠죠. JVM이 실행하면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 뭐 컨피그레이션 파싱하고 클래스 패스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뭐 클래스 로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런타임 때 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가져다 놓고 자바로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 자바를 실행했을 때 막 돌기 때문에 시작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는 것이고요. 쿼커스는 빌드 타임 때 요거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듯이 뭐 클래스 컨피그레이션 파싱, 그다음에 클래스 패스 스캐닝, 뭐 피처 토글 베이스드 온 더 클래스 로딩, 뭐 이런 거를 빌드 타임에 해서 자료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이게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코커스가 만든 자료 가지고 런타임을 하면 요거는 이제 앞에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냥 시작만 하면 런타임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짧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뭐 특징이 이제 리플렉션 사용량 감소인데, 자바에는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스프링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로딩하는데, 보통 자바는 뭐 인스턴스가 있으면 인스턴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new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새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돌리게 되는데, 리플렉션은 이 new를 하지 않고 그 빈에서 이름으로 정의된 그냥 이름만 주면 객체가 이렇게 툭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자바 리플렉션 때문인데,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메소드가 있고 어떤 필드가 있고 어떤 뭐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필요한 클래스나 뭐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거를 거치는 단계가 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바 리플렉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 리플렉션에 코드가 되어 있어도 한번 이거를 빌드 타임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new라는, 자바 이제 인스턴스는 new 다음에 이제 클래스 롤로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션이 없어져요. 거의 사용량이 감소돼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러닝할 수가 있고 메모리도 그만큼 작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2가지, 어차피 이것도 이제 빌드 타임에 하는 거라서 2가지를 묶어서 이제 빌드 타임에 이제 처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메모리와 스타팅 타임이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3번째인데,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최고의 수준 지원. GraalVM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오라클이 주도를 하지만 뭐 레드도 이제 참여하고 해가지고 GraalVM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자바는 만들어지면 그 결과가 점 클래스지만, 이 GraalVM의 네이티브를 하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exe가 만들어져요. 자바인데. 그래서 exe는 그냥 해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exe 뭐 리눅스에는 그런 뭐 A.5처럼 그런 리눅스의 바이너리가 만들어질 거고, 윈도우에서는 exe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 다 자바로 만들어진 그런 바로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 네이티브 익스큐터블이 지원을 하고, 이제 쿼커스가 디자인되고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GraalVM의 네이티브 익스큐터블을 지원하게끔 해서 만들어지게 이제 뭐랄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는 네이티브 이미지 사전 부팅. 이 GraalVM과 이제 동시에 이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이제 프로파일을 같이 맞춘 거죠. 그래서 요
페이지는 code.quarkus.io인데 여기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패키지들을 클릭해서 이제 제너레이터 하면은 이 쿼커스는 기본적으로 메이븐이라는 걸로 이제 컴파일이 되고 그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메이븐의 라이브러리로 쿼커스에서 옵티마이즈 된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들어가서 구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죠. 이제 빌드 타임에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GraalVM을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이는 여기 트래디셔널, 그리고 일반적인 자바의 스프링 사용하는 여기에 비해서 쿼커스를 사용하면, 일반 JDK에 쿼커스를 사용하면 빌드 시간 처리 때문에 이만큼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도 그만큼 작게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raalVM을 지원함으로써 훨씬 더 굉장히 빠르고 이제 메모리가 작게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비율을 세컨드 가지고 비율을 한번 해보면 그냥 그 코커스를 가지고 하면 4.5배고 이 코커스의 오픈 JDK에서 GraalVM을 쓰면은 60배가 나와요. 굉장히 엄청난 수죠. 이게 곱하면은 6, 4, 24. 24배 정도의 그냥 일반 자바보다 24배 정도 빠르고 24배 정도 메모리를 작게 먹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GraalVM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일반 자바는 점 자바를 컴파일하면 자바 C로 컴파일하면 점 클래스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자바 컴파일러고요. 이 점 클래스는 이제 바이트 코드고 이 바이트 코드 점 클래스의 파일을 가지고 OSX 이렇게 맥OS든 아니면 리눅스든 윈도우든 그냥 이 클래스를 가지고 그냥 JVM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기에 깔려 있는 JVM으로 돌리면 내가 원하는 거가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JVM을 돌린다는 거는 Git 컴파일러로 이게 JVM은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트 코드를 읽어가지고 기계어로 그때그때 바꿔요. 그래서 뭐 메모리에 뭐 로드하고 뭘 하고 이제 프린트를 하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프리트처럼 따다닥 읽어서 동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점 클래스 파일이 네이티브 머신 코드 바이너리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자바고요. 일반적으로 C는 .C를 컴파일하면 바로 그냥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지죠. 바로 중간에 이제 뭐 바이트 코드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기계어로 만들어져서 이 네이티브 코드는 OSX 맥에서 만든 거는 리눅스에서 안 들어가고 리눅스에서 만든 거는 당연히 윈도우에서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CPU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인데 Git 컴파일러라는 거는 이런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프리트를 해서 기계어를 만드는 게 Git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OT 컴파일러는 미리 모든 걸 다 읽어가지고 미리 기계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AOT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Git와 AOT의 요 차이점이 있는데 AOT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스 가지고 바로 기계어를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고 메모리도 작게 먹고 그다음에 패키지도 작고 이런 부분이 되고 Git 컴파일러는 한번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기계어를 만들기 때문에 요 부분에는 약하지만 이 클래스 안에서 내가 한번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컴파일러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로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루풋이 좋고 그다음에 맥시멈 레이턴시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한번 로드를 하고 계속 쭉 이제 뭐랄까요 프로세싱을 돌리는 일반적으로 자바의 와스 같은 경우에 한번 띄우고 거의 뭐 한 달 동안 죽이지 않죠. 뭐 전기 PM 빼고는 이제 쭉 도는 그런 상태가 이제 Git로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점 클래스, 점 EXE죠. 점 EX 같이 굉장히 작게 빨리 돌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를 이제 AOT라고 합니다. GraalVM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요. AOT도 지원을 하고 Git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GraalVM은 오라클 랩스에서 뭐 레드햇하고 트위터하고 인텔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고성능 Git 컴파일러와 네이티브 실행을 파일은 AOT 컴파일러. 그 다음에 특이하게 다국어 지원도 있어요.
GraalVM이 자바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드도 지원하고 파이썬도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징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바가 이제 오라클 자바, 오픈 JDK, 그다음에 GraalVM 이렇게 있으면, 오라클 자바는 이제 일반 자바에 오라클에 이제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한다 이런 형식이고, 일반 이제 오픈 소스의 오픈 JDK가 있고, GraalVM은 이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AOT를 추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aalVM 아키텍처는 특이하게 자바 VM인데, 자바뿐만 아니라 코틀린이나 아니면 노드.js, 파이썬, 루비, R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요. 이걸 다 돌릴 수가 있어요, GraalVM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요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트러플이라는 게 이제 다중 언어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js도 돌릴 수 있고, 이게 노드.js도 이제 뭐랄까 네이티브로 돌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노드.js 돌릴 수 있고, 파이썬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바는 이 JVM 핫스팟으로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AOT로 컴파일하는 그거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VM으로 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컴파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raalVM은 Git 컴파일러와 AOT 컴파일러가 같이 들어 있어서 이 둘을 다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GraalVM의 목적은 사실 AOT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런타임,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 그다음에 AOT 컴파일러, 그다음에 다국어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듈로 돼 있고, 이거는 일반 자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티브는 AOT 컴파일러는 네이티브 이미지, 한마디로 EXE를 바로 자바인데 EXE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EXE로 만드니까 JVM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국어, 다국어 있고 이거. 그래서 이제 AOT는 자바에 컴파일을 하면서 얘가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JDK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거를 그냥 바이너리로 그냥 떨궈버려요. 그래서 떨구기 때문에 Git 컴파일러에서는 처음에 이제 JVM 실험을 로드하고, 클래스를 로드하고, 바이트가 확인되고, 해석하고, 정적 라이브러리하고, 계층 컴파일러 만들고, 프로파일링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JVM을 했을 때 두두두둑 해야 되는데, AOT는 이게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기계어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스틴 타임에 이런 CPU, 빨간 거 CPU가 이만큼 되는데 AOT로 하면은 이렇게 끝나고, 메모리도 이만큼 올라가지만 AOT로 하면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쿼커스가 아까 그 표에 보셨듯이 쿼커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지만, 이런 그 GraalVM을 쓰면, 그다음에 네이티브를 쓰면 메모리도 훅 줄고, 그다음에 시작 타임도 훅, 그다음에 CPU도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일반 헬로 월드 가장 간단한 거죠. 이런 헬로 월드 점 자바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자바 C 해서 헬로 월드 하면 헬로 월드 점 클래스가 하나 툭 나오겠죠. 근데 이걸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티브 이미지 해서 헬로 월드 하면, 이거를 안에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넣고 이런 한 다음에 기계어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exe 파일이죠. 헬로 월드라는 실행 파일이 툭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면 바로 똑같은 자바에서 원하는 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특징으로 이제 그 코커스가 처음에 이제 빌드 타임 때 모든 걸 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GraalVM을 사용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걸 보면, 일단 포커스는 메이븐입니다. 메이븐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그 자바에서 메이븐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포커스니까 좀 더 이제 사용이 좋게 CLI를 제공을 합니다. CLI를 제공해서 포커스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하면 파일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div 이렇게 하면 요 3번, 4번으로 이제 실행 파일이 뭐랄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셨듯이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헬로 월드 같은 건데 이렇게 쭉 만들어지죠. 쭉 만들어지는데 소스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만, 이게 도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네이티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미지를 만들고,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 이미지를 레지스트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서버리스나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 이렇게
파드로 등록하듯이 그렇게 쓰시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븐이기 때문에 일단 메이븐의 쿼커스 플랫폼에 이렇게 쭉 하셔도 되고, 아니면 쿼커스 CLI로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고요. 그 쿼커스가 중요한 거는 또 개발자 친화적인 것이랍니다. 이제 보통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소스를 바꾸고 컴파일을 하고 로딩을 하고 테스트해보고 잘 됐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할 때 소스만 바꾸면 얘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로딩하고 그 단위가 한 2초 안에 그게 완료겠다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라이브 코딩이 가능하죠. 소스를 바꾸면 바로 새로 테스트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해당 URL로, REST URL로 그냥 요청만 하면 이 박힌 코드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유지가 됩니다. 서머리를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쿼커스란 뭐냐, 그다음에 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쓰이고, 이걸 왜 써야, 어느 부분에 써야,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느냐라고 보면, 쿼커스란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이랬을 때 스프링부터 접근한 것이 아니라 쿼커스부터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생산 효율성도 좋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그다음에 로딩 타임, 그다음에 메모리 이걸 작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쿼커스가 뭔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